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이번에는 무서운 사연은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 사연은 유성훈 씨의 사연입니다. 네. 유형, 안녕, 김형, 안녕하신지요. 저는 경남에 사는 유성훈입니다. 네. 요파 씨도 처음부터 들었고요. 요즘은 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이라 요파 씨 그 알실 소라 소리를 들으며 지루했던 출근길이 짧게 느껴집니다. 11월부터는 퍼펙트 21도 20일? 네. 20일 아닙니다. 퍼펙트 21도 들어볼까 합니다. 그런 방송은 안 나옵니다. 네. 퍼펙트 21. 저는 38년 인생 좋게 된 일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지난주 결혼식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는 경남에 사는데 친한 군대 후배가 전라도 친구라 목포에서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평소 노래를 좋아하고 뮤지컬을 좋아해서 나름 밴드 활동도 하고 가끔 지인의 결혼식에 축가도 부르기도 해서인지 후배는 축가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20대 때는 제법 부탁을 받아 축가를 하러 다닌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른 적도 없어 정중히 거절할까도 했지만 40줄 가까이에도 축가를 부탁받다니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성격 좋으시네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도 모른 채 말이죠. 네. 저는 35 넘어가고부터는 줄이야 아니면 안 한다. 이거 끊어버렸는데. 네. 몇 주 연습을 하며 김동률의 내 사람이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당일 3시간을 차를 몰고 간 목포의 한 예식장, 여느 예식장과 같은 모습이었고 목을 풀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조금 놀란 것은 주례 선생님이 양복이 아닌 커다란 옷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 커다란 옷이 무엇인가? 뭐 코스프레. 그러게요. 뭐 탄빵 모양, 옷, 빅브라더. 그런 건 아니고. 후배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예식 방법이었습니다. 예식 순서 종이도 나누어 주고 부담되게 순서에 제 이름도 있어 오묘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보통 업체에서 그냥 해주면은 그 이름 같은 거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드셨네. 네. 기독교 예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길더군요. 보통은 이제 천주교 예식이 좀 길다고 하고. 그렇죠. 기독교 예식은, 네. 아무튼 기도, 노래 한 10번씩은 한 것 같았고요. 목사님은 30분을 설교하시고도 이만 짧은 말을 마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예식의 특징은 아닙니다. 모든 교장 선생님의 버릇이고요. 네. 네. 모든 주례의 특징이죠. 네. 드디어 40분이 흘러 제 차례가 되어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앞에 준비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보통 식장에서는 무선 마이크를 주었는데 여기는 주례사에는 무선 마이크, 저는 긴 선이 있는 마이크를 주더군요. 여기서 소재가 바뀝니다. 결혼식에서 마이크로 바뀝니다. 노래를 나름 열창하며 2소절 정도 불렀을까. 저는 이렇게 심플한 게 좋아요. 네. 얼마나 이 슬랩스틱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살짝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소절 정도 불렀을까? 저는 오른손이 갑자기 찌릿함을 느꼈습니다. 감전 장르의 사연입니다. 네. 아까 그 무선이 아니라 긴 선이라고 했을 때 네. 예상하셨어야 합니다. 네. 입으로는 노래를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게 뭐지? 너무 긴장해서 손에 쥐가 났나라는 생각으로 전기가 통했는데 노래를 부르셨어요. 라는 생각으로 다음 소절을 넘어가며 손짓을 하는 제스처로 마이크를 왼손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기다. 사람 따라 늦는 사람이 있대요. 전두체가? 예. 그렇군요. 조심해야 된다는데. 어떤 성분이 더 많고 적은 게 있나 보죠? 그런가 봐요. 왜 옛날에 쇼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물 많이 마시면 더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도체인 사람. 도체 할아버지.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막. 그쵸.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2개 이렇게 딱 잡았는데 불 켜지고 막 반대편에. 맞아요. 예. 그 순간 저는 입은 노래 가사를, 눈은 사랑하는 후배 커플을, 머리는 감전이라, 찌릿하지만 괜찮겠지 또는 이대로 죽는 건가라는 생각에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 순간 저의 결론은 견디자라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착해서 큰일입니다. 요 앞에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지만
견디고 있어요. 또 행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 견디자라는 말이 정말 이런 상황에도 올 정도면은 우리 청춘들은 정말 얼마나 한국 사회는 세뇌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네. 무슨 전기가 오는데 왜 견디는 겁니까? 예로부터 남의 민폐 끼치지 말자 뭐 이런 교육 때문인지 강박 때문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생명 이런 어떤 견디자라는 어떤 그 개념 때문에 네. 결국 뭐 안 좋은 것들이 안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럴 때 병폐들이. 비장해져서 큰일입니다. 심지어 옆에 무선 마이크가 있는데도 이 이 비장함을 보시죠. 견디자 약간 이렇게 뭔가 자동 오토튠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견디자 아프지 말고. 전기 신호 때문에 자동 오토튠 되는 거 있잖아요. 일렉트로닉 뮤직을 하고 계신 거죠? 몸으로. 내가 쓰러져서 사랑하는 후배의 결혼을 이대로 망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막 파혼이 되고 이러면 원래 헤어졌어야 될 커플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는 수준에서 쓰러지시는 것이 큰 해프닝을 남기고. 예. 그러니까 축하가 죽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니 견디서 죽으시면요. 크나큰 오점을 남기시는 겁니다. 쟤네 결혼할 때 사람 죽었잖아. 그러면 맘 놓고 행복하겠어요? 예식장 쪽에서 막 풍수질이 안 좋다고 막 이사 가려고 그러고. 그니까. 네. 참. 한 소절이 바뀔 때마다 왼손 오른손을 바꾸고 막 신부랑 신랑 이렇게 막 이렇게 축가 부르면 서로 귓속말 하잖아요. 네. 너무 바꾼다. 막 그죠. 그런 말 하죠.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왼손 오른손을 바꾸고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도움 안 되는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몸이 받는 전기죠. 때론 마이크 아래쪽 부분의 고무 부분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잡으며 불렀고 이렇게 되게 힘들었겠다. 아니 근데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나봐요. 이 그걸 와중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아니 그 가사 연습 까먹. 그러네요. 이게 노래방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가사를 안 까먹고 불렀다는 거 대단하네요. 자기의 목숨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었다라는 점. 네. 정말 이 신랑 신부는 그냥 뭐 밥 한 끼 사줬다면 반성해야 됩니다. 네. 마이크 아래쪽에 고무 부분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잡으면 불렀고 간주가 나올 때는 마이크를 보면대 살짝 올려 고통을 잠시 덜어보려 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앞에서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네요. 예. 견디자라는 거 하나가 지금 견디고 있어. 근데 이거 웃기긴 하네요. 간주 때 이게 원래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간주할 때 이렇게 손이라든지 그 제스처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손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 돼 놓고 두 손 자유로운 두 손 도대체 뭘 했을지. 박수를 치든지 나이키를 하든지 막 헤드스핀을 하든지 지금 손이 비어 있으면 무대에 어색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주물럭 했을 거예요. 맞다. 찌릿찌릿하니까. 이렇게 뻑뻑해서 전기 오르네. 왼손바닥 펴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38번 전기 이렇게 온다고. 잼. 그렇게 노래는 어찌어찌 끝이 났고 그리 크지 않은 전기였지만 인사 후 저의 손과 몸은 찌릿찌릿하여 자리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좀 복수하는 마음으로 신랑하고 악수라도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꼭 잡아서 전기 오잖아 이 새끼야. 마이크 체크 안 할래? 마이크 꼬댕이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노래 못 불러. 그 순간 어이없게도 예전에 미국 드라마에서 전기를 맞고 힘이 세지는 할머니 히어로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천적이신 분이네요. 그니까요. 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몸을 움직이려 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결혼식을 안내하시는 여자분이 옆에 계셨는데 네. 저기 마이크에 전기 점점점 제가 이러니 그러세요. 코에 침을 바르세요. 하고는 다음식 진행하시러 쌩하고 가시는 것도 이게요. 힘없이 이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목포랬죠. 대체 어디서 나온 민간 상식이에요 이게. 달이 이제 저린다라는 것을 코에 침 바른다면서요. 달 저리는 거랑 전기. 근데 마이크에 전기 오는 게 대체 코에 침 바르는 거야. 본인은 이제 마이크에라고 했는데 마이크를 너무 꼬고 있어서 마이크가 저려온 거예요? 마이크란 말이 안 들리고 그냥 전기까지만
들으셨는지. 근데 그렇게 들었다면 저 진행하시는 직원분도 되게 친절한 분이에요. 그러세요? 거기에 대답을 해주다니. 코에 침 바르세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세요? 코에 침을 바르세요가 사실은 많이 익숙한 어떤 대응 방법 같지 않아요?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네. 많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전기에 올라왔는데 이 진행자분은 계속 다리 저리다는 얘기를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나에게. 그것도 전임자한테 배운 거든지 그렇죠. 아니면 상사한테 그리고 배운 거든지. 보통 축구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시면 다리 저리다고 많이 하시거든 뭐 약간 이렇게. 그 마이크가 망가진 지는 오래됐다. 네. 예. 그렇죠. 저 이제부터 교육을 받은 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당연하다는 듯한 이런 대답은 뭔가 여러 번 계속 당해본 거라는 거예요. 네. 저의 찌릿한 정신과 몸 뒤로 호흡의 녀석은 웃으며 퇴장 행진을 하는 것도 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손을 털고 온몸을 움직이니 좀 전기가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왠지 결혼식에서 살아 돌아온 기분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카톡을 해서 나 노래 부르다 전기 올랐다 라고 하니 아내와 접지해라. 땅에 손을 대라 라고 해서 원래 접지가 땅에 손을 댄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땅에 이미 발이 돼 있는데? 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수준 높은 대화예요. 예식장 진심이에요. 바닥에 그제서야 두 손을 살포시 대고 약 2분간 개구리 자세로 접지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접지가 되는 듯 짜릿함은 좀 덜했고 혼자 예식장 뷔페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땅은 이제 발에 고무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접지 안 되는 건가요? 저 지금 웃는 와중에 혼자 심각한 건데. 전기 올랐을 때. 그 왜 번개를 맞아도 그거를 잡으면은 한번 지나간다고 하고 지나가지 못한 거는 더 크게 다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구멍? 뭐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땅을 엎드려 있으면은 땅으로 전기가 싹 나가는 겁니까? 서 있다 하더라도? 그러게 말이에요. 전류가 심장에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장 위쪽에서 대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땅에 손을 대는 것과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아내분께서 접지해라 라고 또 곧바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데 밥 먹다 가만 보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감전에 접지로 바닥에 손을 댄다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밥 먹다 인터넷 검색을 감전 바닥 손 접지라고 쳐보니 땡땡소의 감전 접지 테이프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땡땡소의 그거는 컨텐츠 담당자는 잘한 거네요. 네. 뭘 어떻게 해도 자사의 테이프만 맞아요. 그게 검색이 중요하죠. 되었으니까요. 예. 네.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아내에게 근데 감전 후에 땅 짚는 게 효과가 있나? 라고 물으니 아내는 몸속 전기들을 땅속으로 보내는 효과 땅이긴 땅인데 시멘트 바닥 말고 흙에 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식장 안에는 흙이 없다 라고 타박을 주며 이 불필요한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아내 말대로 제가 손을 바닥에 댄 개구리 자세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님 예식장이 흙바닥이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손이 찌릿한 걸까요? XSFM 번창하시고 녹음하실 때 마이크 항상 조심하세요. 그래서 다음 메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다음 메일앱에서 보냈습니다. 네. 라고 끝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일앱에는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혹시 쓸까봐. 네. 네. 친절하시긴 감사합니다. 네. 네. 심플하면서. 유성훈 씨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실생활 정보 효과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내분의 말씀을 네. 여과 없이 믿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네. 물론 결국 따라가시긴 따라가셨지만은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런가요? 네. 아니요, 일단 정보 있어요. 뭐요? 축가는 축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가 전문가라고 해서. 감전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리허설 때 걸러지는 부분이거든요. 리허설을 안 했군요. 그렇군요. 맞네요. 리허설 때 전기가 오르는 걸 보고 뭐 소매로 감싼다든가 아니면 음. 손수건으로 감싼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하던가. 네. 아니면 이제 전문 축가 하는 분들은 장갑을, 고무장갑을, 혹은 목장갑. 가죽장갑? 목장갑, 그쵸. 절연장갑. 네. 네.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도 이제 리허설을 했을 때도 이 직원은
예. 코에 침을 발라라. 라며 그러세요.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여튼간에 리허설을 해봤으면 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네.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그렇죠. 일단 모니터링도 안 되고, 네. 음.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잘 부른다. 그래서 축가를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기에는 그날의 폭망합니다. 행사를 망칠 위험이 그렇죠. 크다. 특히 네. 경거망동하고 신랑이 직접 부른다. 이거는 정말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혼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결혼식장 당일에 새벽 신랑- 5시에 일어나서 그렇죠. 화장하고 네. 정신도 없고 피곤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고요? 망합니다. 네. 네. 신랑 신부한테 노래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노래시키는 사건이 거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신랑은 살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축가는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행여 전기가 오르더라도 네. 결혼하는 신랑보다는 네. 다른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조금 견디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포 물에 적시지 않은 것 이런 것으로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겠다. 네. 네. 이 정도의 생활 정보를 어거지로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가 128번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사연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